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 우주선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론 머스크가 다 가져가겠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안 줘도 된다. 테슬라는 이미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맡은 역할이 정부의 효율화, 그 예산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업하면서 사람 줄이는 거랑은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국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지켜보는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두 사람이 워낙 개성이 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거를 그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하는 사람이어서 오래 같이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트럼프 취임사 중에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 우주인들을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And we will pursue our manifest destiny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근데 화성에 유인 우주선 보내겠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부각된 적이 없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평생의 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차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만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랄까? 이거는 지구가 현재 에너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구에서 인류는 살아남기 힘들다.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꾸리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보면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정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트럼프의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사에 그것도 글로 써서 보고 읽은 취임사에 그 내용이 들어갔겠죠. 이거는 뭐 주변에 많은 뭐 갈등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귀를 확실히 잡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 중에서 그 스페이스X가 앞으로 큰 일감을 보장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왜냐면 그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 우주선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론 머스크가 다 가져가겠죠.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하면 테슬라가 타격받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안 줘도 된다. 테슬라는 이미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안 주면 오히려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뭐 그 일론 머스크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말어라고 리조트에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 옆에 그 독채 빌라에 살면서 마음대로 트럼프가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도 과연 지금과 같은 브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맡은 역할이 정부의 효율화, 그다음에 그 예산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연 성과가 공언한 만큼 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과가 안 났을 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거는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삭감을 공언한 액수가 2조 달러쯤 돼요. 그런데 그 미국의 이제 예산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 정부 지출 중에 상당한 부분은 국방비,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을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 비슷하게 나가는 돈,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험을 보조해 주는 돈, 이거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백인들도 자기를 많이 지지해 줬는데 그런 걸 건드리면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이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큰 덩어리를 빼고 나면 머스크가 아무리 해도 세출 2조 달러 줄이기는 힘들 거라는, 택도 없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을
짜고 그 어디다 쓸지를 정하고 이런 거는 민주공화국에서 어디의 권한입니까? 의회의 권한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원들이 일단 뭐 겉으로는 가만히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의원들의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 2010년대 초반에 미국 정치에 티파티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화당의 외곽의 풀뿌리 정치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축소, 세금 좀 걷어가지 말고 규제 좀 하지 마, 뭐 이런 거를 강력히 외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만만하게 줄일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개 뽑았는데 그 중에 양털 생산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 내셔널 쉽 인더스트리 임프루브먼트 센터라는 거에 연간 1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양털 깎고 뭐 그걸로 의류 만드는 실 만들고 하는 업자들이 품질 개선하기 위해서 뭐 경진 대회하고 자기들끼리 출장 다니고 하는 거를 도와주는 돈을, 이거는 뭐 미국에서 그거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거부터 깎자라고 이제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한 하원 의원이 그걸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것도 관련자들이 다 의회에 나름대로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텍사스, 몬태나 뭐 이런 데서 온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못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목을 해서 뭔가를 없애려고 하겠지만 정말로 그 돈이 날아가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이 어떤 그 힘겨루기가 됐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업하면서 사람 줄이는 거랑은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덕에 뭐 당선된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의회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그 감추지 않습니다. 그 트럼프가 실제로 한번 뭐 좌절을 맛봤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사례가 벌써 있어요. 그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던 맷 게이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정치 보복을 실행해 줄 사람으로 그 하수인으로 점찍고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던 맷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원들이 보니까 이 맷 게이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인선인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 모나고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인준해 줄 수 없다라는 분위기를 공화당 의원들이 모아서 전달을 했고 트럼프가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도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섣불리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서 과연 2조 달러를 일론 머스크의 공언대로 줄일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뭐 정부 부처를 그렇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뜻대로 없앨 수가 있을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